멋지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2022년 연제구의 한 주차타워 공사장에서 외국인 하청업체 노동자가 승강기 균형추에 끼어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원청 건설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2심 선고를 앞두고 원청이 중대재해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법은 이 제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지요. 법이 시행된 지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법원이 직접 헌재에다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한 건데요. 결과에 따라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경대학교 법학과 정영훈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경대학교 정영훈입니다. 예, 교수님 아침 이른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자, 이 관련 내용을 좀 짚어드리기 전에 탄핵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언급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법학자이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헌재 판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다들 모든 국민들, 그 시민 여러분들 가슴 저리고 결과를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로서 그간에 보여줬던 권위와 유신에 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 이후에 또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2부에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한 것,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딱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될 텐데 어떤 법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 이 법률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간단하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두 개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법 자체에 처벌을 받는 사람은 사업주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업주 또는 그 사업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중대시민재의 경우에는 이제 그 행정기관의 장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주로 이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이 경우에 이에 대한 예방의 책임을 이 법에서 부여하고 이 예방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 네. 결과에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사업의 최고 책임자, 행정기관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원래는 어땠습니까? 사실 이 법이 있기 이전에도 예.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해서 중대산업재해만 국한해서 보면은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에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네네. 여기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들이 많았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새롭게 사업의 경영 책임자라고 하는 사업의 최고 책임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의 결과에 따라서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좀 더 중하게 처벌하는 법을 새롭게 만들게 된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눠볼 이 부산의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건설사가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법이 이 제청을 받아들였고요. 법원이 직접 중대재해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한 게 법 시행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 부산지법은 어떤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까? 예. 아무래도 법관에 의한 위헌 제청이라는 게 조금 더 법에 굉장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부산지방법원의 담당 재판부가 이 법이 위헌이라고 한 근거를 살펴보면 예.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법에 의해서 사업주의 기본권, 경영의 자유가 네. 너무 과하게 제한됐다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의 기본권이 너무 과하게 제한됐다는 건데요. 네. 이거를 이제 헌법에서 얘기하면 이제 과잉 금지, 너무 과하게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너무 과하게 사업주의 경영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형벌이라는 건 원래 그 사람의 죄질과 책임에 맞도록 벌을 부과해야 되는데 예. 그것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형벌이라는 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금지나 어떤 이 행위의 금지, 행위의 어떤 적절할 것을 요구하는 건데 그리고 그 처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죄라는 게 명확해야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네네. 근데 그렇지 않을 만큼의 불명확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세 가지인데요. 요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기엔 상당히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예. 요 부산지방법원 담당 재판부가 위헌을 한 근거 중에 가장 큰 건 사실 사업주의 기본적인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를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너무 과하게 제한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충분하게 형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새로운 입법을 해서 지나치게 과하게 이 사람들을 이제 처벌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효과도 의심스럽다. 이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들을 보면은 그동안 경영계가 호소했던 점들이 딱 좀 적시가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경영계가 호소했던 점들은 일반 과잉금지, 뭐 책임주의, 명약성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논점이 네. 처음부터 입법 과정에서부터 다 나왔던 쟁점들입니다. 다 예. 나왔던 쟁점들인데 그 쟁점에 관한 근거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번 부산지방법원 재판부의 위헌 논거는 네. 조금 색다른 면들도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헌재가 앞으로 어떤 판단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순수하게 저 개인적인 예. 견해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예. 일단은 뭐 책임주의나 이것이 너무 불명확하다라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종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보면 헌재는 다소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 이제 그 담당 재판부가 얘기했던 많은 얘기들 중에 하나가 예. 이제 책임주의,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그 다음에 죄질에 비해서 네. 형벌이 가혹하다라는 것인데요. 요 논점이 좀 다른 게 어떤 것을 이제 비유를 들었냐면은 실제로 이 사건은 네.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예. 사망한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하청업체의 사업주는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근데 본인은 기소가 됐겠죠. 예. 본인은 본청이고요. 예. 내 근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법에서는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한 형벌을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담당 재판부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은 형벌을 받지 않고 네. 예. 그리고 그거보다 더 죄질과 책임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이 책임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무엇을 정확하게 이행해야 될지도 명확하게 써져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건 위헌이다라고 예. 이제 주장하는 것인데요. 종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예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이런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전 높다고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둘째 아이가 있으면 둘째 아이가 잘못을 뭔가를 했는데 첫째 아이한테 부모님이 너가 잘못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건가요? 마치 첫째 아이에게 둘째 아이를 제대로 관리해라라는 느낌으로 이제 판사님은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요. 네. 예. 사실은 조금 더 이 법이 왜 만들어졌고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사실 이런 판단까지는 좀 안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 법이 이 네. 법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쵸. 찬반 양론도 예. 많았고요. 한 네네. 15년 이상의 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건데요. 다들 많이 들어보셨지만 뭐 위험의 외주화 예.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이 법의 직접적인 탄생에 작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 결정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원청, 도급인의 사업주의 책임도 대폭 강화된 것도 맞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대폭 강화됐지만 역시 처벌되는 사람들은 원청의 중간관리자들, 현장의 책임자들이 또 많이 처벌되는 문제가 있었기 예. 때문에 좀 더 산업재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사망재해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 전체적인 어떤 구조적인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겠다. 그리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이 결국은 권한이 있겠냐라고 하면 사업의 책임자라는 것이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분에게 책임을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취지에서 좀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2023년에 창원지법에서도 중대재해법 위헌 제청 신청이 있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예. 부산지법과는 어떤 점에서 판단이 달랐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창원 그 이전에 있었던 창원지방법원의 예. 위헌재청에 대한 기각 결정 같은 경우를 보면은 종전 헌법재판소의 판례 결정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이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부산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의 판 결정을 보게 되면은 일단 굉장히 이 법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네. 과연 이런 식으로 도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도급을 할 때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 강하게 도급자를 원청을 처벌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겁니다. 예. 충분히 도급이라는 것도 전문성이 있고 사적 계약 자치에 의해서 도급을 주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도급업자들은 산업재해라는 어떤 피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책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깊은 네. 의문이 일단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이 법의 위헌성을 판사님들이 보신 겁니다. 예.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은 이제 고의가 아니라 사고 발생 자체만으로 원청 경영자에게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 있는 건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의무를 다 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은 담당 재판부의 결정에도 사실은 그 부분이 언급이 약간 되어 있습니다. 예. 뭐라고 돼 있냐면 예.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들, 경영자들의 책임은 이미 결과 책임으로 변질됐다. 그러니까 사망하면 우리가 다 이제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이미 변질돼 있는데 네. 또 하나 이런 법을 또 만들었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 책임에 다르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예. 사실은 이건 결과 책임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예. 법에 사용자가 경영 책임자가 부담해야 돼, 이행해야 될 안전과 보건에 관한 확인 의무가 15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그게 명확한 수치를 들어서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건전한 법적 상식을 가지고 그리고 전체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전체 법의 체계를 봤을 때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을 15가지의 의무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고 예.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 결과로서 네. 사망재해가 발생했을 때 의무 위반이 원인이 돼서 예. 그 결과로서 사망재해가 발생한 예.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단순한 결과 책임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예. 현재까지 34건의 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실제로 이 법을 만들었을 때 가장 크게 우려는 뭐였냐면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어떤 의무를 이행하는지 사업주들이 잘 모를 것이다라는 이제 의문도 하나 있었지만 또 한 가지로는 의무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서 과연 사망이 발생한 거라는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정하게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만한 법적 조치도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는데 예. 이제까지 34건의 판결문을 보면 무죄가 3건 정도 빼놓고는 네. 순조롭게 다 유죄가 인정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예. 이제 그런 결과 책임이다라고 해석을 될 여지는 없을 것이다라고 위험은 매우 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이 제대로 안착하려면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법은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의 이름 자체에 처벌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예. 처벌을 중점이라는 법에 대한 오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법에 나와 있는 15가지의 안전보건 사업법 의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실형을 받으신 분들이나 유죄를 받으신 분들의 대부분은 이 안전보건 주치를 명확하게 위반하지 않은 경우들입니다. 최근 몇 년간에 사망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그리고 위험에 대한 경고가 이미 몇 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위험 인자를 사전에 평가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좀 더 면밀하게 법에 규정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좀 더 면밀하게 규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없다는 건 아닌데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난 정부라도 표현해야겠네요. 지난 정부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네.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아침에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좀 더
여쭤볼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법학과의 정영훈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1부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요. 저희는 2부에서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이 조기 대선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경근 차재권 교수님 지금 와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8시 30분에 저희 다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진다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